강북 외곽적 노도강, 금광구 같은 지역 일대에서 다시 큰 폭의 상승세가 이어져 나갈 거다. 이제 하락장을 끝내고 반등에 성공한 상황으로 큰 줄기는 하락 쪽에 있지만 지금 미시적 관점에서 바라본 시장에서는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이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지금의 현재 시장 상황을 가장 빠르게 반영된다라는 실거래가격 지수가 한국부동산원에서 2024년 1월달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3년 12월달까지 전국의 모든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지표로 집계가 되었다가 24년 1월달에 전부 모든 전지역 일대들이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이미 제가 2023년 하반기부터 강의 영상에서 누차 강조하다시피 말씀을 해드렸었죠. 24년 상반기 특히 1월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집값 상승 추세가 다시 이어져 나갈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자, 23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다시 집값이 2차 폭락이 나올 거다라고 주장이 많았던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강조를 꾸준히 해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지금 거래량 지표도 증가되고 있고 또한 지금 모든 이런 실거래가격 지수의 지표도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추세적 방향도 지속적 상승이 이어져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왜 그렇게 제가 많이 말씀을 해드려 왔는지 다시 한번 예전 강의 영상을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지표 상황을 보면서 왜 지금이 하락 추세가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세를 이어가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가 지난 1월 대부분 모든 지역에서 반등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정 수치이지만 전국, 서울, 수도권, 지방, 광역시 등의 변동률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실거래가격 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세로 전환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월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4년 1월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 잠정치를 보게 되면 전국은 0.07% 올라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자, 불과 한 달 전인 23년 12월 달에 마이너스 0.78%의 큰 하락폭이 나왔던 이 지방, 전국에 있는 모든 이 부동산의 가격이 플러스인 0.07% 상승 전환된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실거래가격 지수는 표본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가격을 비교해서 변동폭을 지수한 것으로 시장 상황을 가장 빠르게 반영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나타나는 지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거래가격 지수 기준으로 아파트값은 지난해 1월부터 상승 국면에 진입해 9월까지 지속적 상승이 이어졌지만 10월부터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12월까지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월 실거래가격 지수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전 지역에서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자, 서울의 경우 지난해 12월 마이너스 1.01%에서 올해 24년 1월 한 달 만에 0.25%로 반등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특히 도봉, 노원, 강북구 등의 중저가 주택이 몰려있는 동부권이 1.57%로 상승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이미 제가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누차 강조했었죠. 이제 앞으로 24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강북 외곽적 노도강, 금광구 같은 지역 일대에서 다시 큰 폭의 상승세가 이어져 나갈 거다. 갭 메우기가 시작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려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같은 기간 경기도에는 마이너스 0.66%에서 플러스 0.15%, 인천은 마이너스 0.78%에서 플러스 0.03%로 큰 폭의 상승 전환된 상황입니다. 자,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도 지난해 12월 달에 마이너스 0.81%에서 한 달 만에 플러스 0.16%로 기록한 상황입니다. 자, 지방의 주요 도시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지방광역시의 경우 0.94% 상승한 상황이라 큰 폭의 상승으로 이어져간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상승률이 0.64%, 대구도 마찬가지 0.09%로 상승 전환된 상황입니다. 대전 0.63% 등으로 상승으로 되어 이제 하락장을 끝내고 반등에 성공한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미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해 드렸다시피 지금은 큰 줄기는 하락 쪽에 있지만 지금 미시적 관점에서 바라본 시장에서는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자, 왜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지 다시 한번 지표를 보면서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의 변동률을 한번 살펴보면서 왜 지금이 하락 추세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한번 분석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 지역마다 색칠을 좀 해놨는데 이 형광색은 하락폭이 확대된 지역을 제가 이렇게 형광색으로 집계를 한 거고요. 이 노란색은 하락폭이 축소된 지역들, 그리고 이 핑크색은 상승폭이 확대된 지역, 그리고 이 파란색은 상승폭이 축소된 지역, 그리고 하늘색은 최대 상승률이 나왔던 이런 시기에 제가 색칠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중에 가장 상승폭이 컸던 시기가 대부분 9월달 수준이었습니다. 9월달. 자,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도 0.35%, 수도권도 0.58%로 이전에 비하면, 그리고 그 이후에 비해도 가장 높았던 수치가 9월달이었죠. 서울도 0.5%, 경기도 0.69% 이렇게 상승폭이 컸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12월달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달에 모든 전 지역이 전부 다 마이너스권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특히 전국 평균으로 보게 되면 하락폭이 11월달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그리고 수도권 평균 전부 다 예전에 비하면 하락폭이 확대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4년 1월달에도 마찬가지 하락폭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 지역 일대는 하락폭이 오히려 좀 더 축소된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또 부산 지역도 하락폭이 조금 12월달 대비 1월달 기준 축소된 지역이다. 대전도 축소되었고, 그리고 전라남도 지역 일대도 축소된 지역입니다. 반대로 강원도는 아직도 상승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전년 12월달 대비해서 동일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 일대는 하락폭이 확대된 지역이다. 그래서 이런 지표로만 본다면, 여러분들 이런 지표로만 본다면 이게 표본조사를 깃대서 이렇게 조사한 결과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폭의 확대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락의 속도가 더욱더 가속화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2023년 1월달 기준, 약 1년 전을 기준해서 보게 되면 요 당시에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때의 지표를 보면 어떻게 되죠? 하락 속도가 엄청나게 가파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통계 지표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당시에도 하락폭이 확대된 상황이라고 조사에는 나와 있지만 23년 1월달과 24년 1월달의 하락폭을 비교해 보면 24년 1월달의 하락폭은 정말 적은 하락폭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23년 1월달은 하락폭이 엄청나게 가속화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폭의 폭 자체가 24년 1월과 23년 1월 자체가 아예 다르더라. 따라서 이 당시와 비교해 봤을 때 24년 1월은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이죠. 이게 완전히 하락으로 전환된 건 아니고 관망세 속에서 직전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하락으로 전환된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지표로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짧게 한번 제가 23년 10월 달에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모든 뉴스 기사건 매스컴이건 전부 다 24년 폭락한다. 이제 앞으로 집값 폭락한다. 2차 폭락이 나온다라고 주장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22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3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4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우선적으로 먼저 시장에 앞서서 제가 6개월, 1년 전에 항상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대면 상담 받는 분들 안에서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예측한 대로 여러 가지 전략과 계획을 세워드리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많이 설명해 드렸었던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진짜로 그냥 매스컴만 믿고 접근하셨던 분들은 지금의 시장, 이제 앞으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장에 대응하지 못하고 또 대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시장의 큰 흐름을 먼저 한번 이해하시고 그리고 시장에 접근을 하시는 쪽으로 저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4년 1월부터 관망세 이제 끝나고 집값 상승 예정이 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직접 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못 보신 분들은 이 내용 한번 숙지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지금 판서로 제가 나타낸 24년 상반기 부동산 상승합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렇게 강의했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게 되면 뭐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냐. 자, 부동산의 조정 원인은 수요의 심리 저하로 생긴 거다. 이 심리 저하는 금리 인상과 대출금리 상승, 대출 한도 축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요 심리가 저하되어 지금 부동산의 조정이 찾아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반대로 여러 가지 이 요인이 반대로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의 심리는 개선돼서 다시 시장에 접근해서 이 조정장이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 집값 상승에 고점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 모든 수요는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전세로 갑니다. 근데 이 전세 가격도 지속적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전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전 지역 일대에서는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분양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 전부 다 고분양가로 산정돼서 청약에 도전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리고 강남 3구 용산 지역 일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다. 따라서 결국 월세도 올라가고 전세도 올라가고 또 기축에 있는 아파트에 매도인들은 매도 호가를 계속적으로 고소하면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지만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나오면서 9억 이하의 초저리금리로 접근할 수 있는 수요가 다시 시장을 지배할 거다. 그 수요층은 30대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에 다시 나올 거고 또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도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 장기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던 시기였지만 이 당시는 엄청나게 상승했던 시기였지만 이 장기국채 금리는 다시 재차 본연의 금리로 하락할 거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여기서 나타날 거다. 실제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더라도 장기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그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요가 다시 집중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시장금리가 하락해서 주담대 금리까지 이렇게 하락하면서 다시 내 집 마련하는 수요층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또 총선 전에 부동산에 여러 가지 공약 발표들이 반드시 있을 거다. GTX 같은 노선의 발표에 광역교통망 발표, 또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발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발표들이 있을 거다. 또한 1기 신도시,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 제정이 이미 23년 12월 26일 날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정이 되어서 법은 만들어졌는데 이 법이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시기는 24년 4월 27일입니다. 따라서 그 시기에 다시 한번 정비사업에 대한 또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또한 여러 가지의 세제 혜택들을 부여할 거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또 그리고 서울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서울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따라서 이런 부담이 있는 그리고 심리적인 개선이 일어나는 시점에 반드시 수요가 다시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 수요의 심리가 거래량 지표의 증가로 나타냈고 그 증가가 결국엔 실거래가격 지수를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시키게 된 계기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2024년 2월은 1월보다 거래량이 대폭 증가된 상황을 아마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앞으로는 다시 멈춰있던 이 상승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진행되면서 집값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하십시오.